자동차 정비 기능사 2013년 1회차 21번부터 41번 진행하겠습니다. 21번 라디에이터 코어에 튜브가 파열됐다. 그 원인은 1번 물펌프에서 냉각수가 누수일 때, 2번 팬벨트가 헐거울 때, 3번 수온 조절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4번 오버플로우 파이프가 막혔을 때. 답은 4번 오버플로우가 파이프가 막혔을 때. 라디에이터 코어가 튜브가 파열됐다는 건요, 안쪽에 압력이 생성됐다라는 거고요. 이 압력이 생성됐다는 거는 라디에이터가 있으면 외부로 뺄 수 있는 밸브 쪽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막혔을 때. 22번 실린더 한 개당 총 마찰력은 6kg 펄스이고요. 그 다음에 피스톤의 평균 속도가 15m/s일 때 마찰로 인한 기관 손실 마력은 얼마인가요? 그래서 요거는 손실 마력이죠. 손실 마력 FPS는 75분의 총 마찰력 곱하기 피스톤의 평균 속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총 마찰력 킬로그램 펄스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스톤의 평균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요걸 계산하시면 75분의 6 곱하기 15가 되죠. 그러면은 1.2 PS, 마찰 마력은 1.2 PS를 볼 수 있습니다. 23번 전자제어 가솔린 기관 내 인젝터에서 연료가 분사되지 않는 이유로 틀린 것은 1번 크랭크각 센서 불량, 2번 ECU 불량, 3번 인젝터 불량, 4번 파워TR 불량. 답은 파워TR 불량이죠. 요거는 얘는 점화 시스템에 사용이 되는 거고요. 크랭크각 센서가 불량하면요, 요거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1번 TDC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요게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건요, 점화도 안 되고요. 인젝터 분사도 안 되는 형식입니다. ECU가 불량하다는 건요, ECU가 불량하다는 거는 인젝터를 제어하기 힘들다. 인젝터 불량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 24번 ABS 주요 구성 부품이 아닌 것은 1. 휠 속도 센서, 2번 ECU, 3번 하이드롤릭 유닛, 4번 차고 센서. 구성품이 아닌 건 차고 센서가 되는 거고요. 휠 속도 센서는 각 바퀴에 장착되어 있는 걸 얘기하고요. 여기서 말한 ECU는요, 요거 ABS 모듈을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하나 모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모듈이 또 들어갑니다. 모듈이 하나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여기에는 보통 이제 모터가 이렇게 장착됩니다. 모터가 장착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터는 이제 유압을 생성시켜주기 위해서 장착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HU 하이드롤릭 유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는 이제 은색 그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끝이 ECU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합쳐가지고 HECU라고 하고요. 얘가 ABS 모듈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5번 20km로 주행하는 차가 급가속하여 10초 후에는 56km/h가 됐을 때 가속도는 얼마인가요? 1번 1m/s, 2번 2m/s 자승, 3번 5m/s 자승, 4번 8m/s 자승. 저희 요건 가속도죠. 가속도는 걸린 시간, 그래서 걸린 시간 분의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가 걸린 시간이 10초가 걸렸답니다. 그래서 10초 세크로 만들어 주고요. 처음 속도죠. 나중 속도죠. 나중 속도는 56km입니다. 56km/h 마이너스 20km/h입니다. 요때 요거를 그냥 쓰시면요, 요 밑에는 세크 단위인데 요 위에는 km/h죠. 단위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단위를 환산을 시켜줘야 되는데, 요때 환산을 시켜주는 거는 밑에 10초는 그대로 가고요. 요 위에는 56 마이너스 20을 3.6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3.6을 나눠주는 거는 km/h를
이제 미터 퍼 세크로 바꾸기 위해서는 곱하기 1km는 일시 100, 1000 미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1시간 3600초입니다. 그래서 킬로미터 약분, 1시간 약분. 그래서 미터 퍼 세크고요.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3.6분의 1 미터 세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3.6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1 미터 퍼 세크 자승이 나옵니다. 26번 변속 보조장치 중 도로 조건이 불량한 곳에서 운행되는 차량에 더 많은 견인력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앞 차축에도 구동력을 전달해주는 장치는 1번 동력 변속 증감장치, 2번 트랜스퍼 케이스, 4번 주차 도움 장치, 4번 동력 인출 장치. 답은 트랜스퍼 케이스고요. 요거는 이제 4WD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륜구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엔진이 있으면은 여기에 TM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프로펠러 샤프트가 들어가고 뒷차축으로 동력이 전달됩니다. 요때 트랜스미션 그 자동 변속기나 아니면 이제 수동 변속기죠. 요 변속기가 있으면요. 변속기 후단에 이렇게 하나를 넣어줍니다. 동력 인출 장치를 하나 넣어주고요. 요 동력 인출 장치는 여기 프로펠러 샤프트는 이렇게 이어진 건 아니고요. 프로펠러 샤프트는 TM에서 동력 인출 장치, 즉 요게 트랜스퍼 케이스입니다. 트랜스퍼 케이스에 전달하고요. 트랜스퍼 케이스를 통해서 후륜 프로펠러 샤프트로 가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퍼 케이스를 통해서 앞에 전륜 부분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앞바퀴로 동력을 전달해 주는 거는 트랜스퍼 케이스. 27번 동력 조향 장치의 스티어링 휠 조작이 무겁다. 의심되는 고장 부위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렉 피스톤 손상으로 인한 내부 유압 작동 불량, 2번 스티어링 기어박스 과다한 백래시, 3번 오일 탱크의 오일 부족, 4번 오일 펌프의 결함. 답은 2번이 되고요. 여기서 조작이 무겁다라는 건요, 유압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유압 작동 불량, 오일이 부족하는 거, 그 다음에 오일 펌프의 결함. 어차피 유압이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티어링 기어의 백래시가 과다하다. 요거는 유격 발생입니다. 유격이 커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거고요. 28번 주행 중 차량에서 트램핑 현상이 발생되는 원인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앞브레이크 디스크의 불량, 2번 타이어 불량, 3번 휠 허브의 불량, 4번 파워 펌프 불량. 답은 파워 펌프. 요거는 이제 스티어링 시스템이죠. 스티어링 시스템인데 얘는 이제 보통 이제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여기 나머지 두 개는 아실만한 내용이고요. 앞브레이크 디스크가 불량하다는 건요, 디스크가 편마모가 됐거나요, 편마모가 되었거나요, 아니면 이게 디스크가 이렇게 휘어졌을 경우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이제 해당 바퀴 쪽에 상하 왕봉, 그러니까 상하 운동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29번 브레이크 페달의 유격이 과다한 이유로 틀린 것은 1번 드럼 브레이크 형식에서 브레이크 슈의 조정이 불량하다, 2번 브레이크 페달 조정 불량, 3번 타이어 공기압이 불량, 4번 마스터 실린더 피스톤과 브레이크 부스터 푸시로드의 간극 불량. 페달 유격이 과다한 이유로 틀린 것은 이제 타이어 쪽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답은 3번. 30번 자동 변속기에서 스로틀 궤도의 일정한 차속으로 주행 중 스로틀 궤도를 갑자기 증가시키면 감속 변속되어 큰 구동력을 얻을 수 있는 변속 형태는 1번 킥다운, 2번 다운시프트, 3번 리프트 업풋업, 4번 업시프트. 답은 킥다운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주행을 하고 있다. 주행하고 있을 때 악셀이죠. 악셀 페달입니다. 악셀 페달을 내가 급격하게 밟습니다. 급격하게 밟았다는 뜻은요, 출력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차량은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출력이 필요할 때는요, 단수, 즉 다운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일련의 과정들을 다 합쳐서 이제 킥다운이라고 하는 거죠. 킥다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다운시프트입니다. 다운시프트 같은 경우는요,
내가 주행 중 3속에서 2속으로 또는 2속에서 1속으로 해서 내가 다운, 시프트 레버를 통해서 다운 시키는 거를 이제 다운 시프트고, 만약에 2속에서 3속으로 하는 건요, 업 시프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리프트 풋업이라고 하죠. 리프트 풋업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이제 스로틀 밸브를 열어놓고 주행을 합니다. 주행을 하고 있다가요, 갑자기 내가 스로틀 밸브를 이렇게 닫아버립니다. 닫아버리게 되면은 이제 차량 속도에 따라서 이제 업 시프트나 이제 아니면 속도가 증속되는 현상을 리프트 풋업이라고 합니다. 다음 31번. 공기식 제동장치 구성 요소로 틀린 것은 1번 언로드 밸브, 2번 릴레이 밸브, 3번 브레이크 챔버, 4번 EGR 밸브. 답은 EGR 밸브가 되죠. 언로드 밸브는 이제 무부하 밸브라고 합니다. 무부하 밸브라고 하고요. 공기식 제동장치 보면은 여기에 컴프레셔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요. 컴프레셔는 압축 공기를 생성해서 이제 공기 탱크에 이제 압축 공기를 저장합니다. 이때 이렇게 공기 탱크 쪽하고 이제 여기 있는 언로드 밸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로드 밸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탱크가 일정 압력 이상이면 언로드 밸브를 열어서요. 언로드 밸브는요, 흡기 밸브를 눌러줍니다. 흡기 밸브를 눌러서요, 더 이상 압축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 밸브 하고요. 지금 릴레이 밸브와 퀵 릴리스 밸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릴레이 밸브는요, 대부분 이제 후륜 쪽에 사용이 되고요. 퀵 릴리스는 전륜 쪽에 사용을 합니다. 전륜 쪽에 사용하고요. 요거의 각각 특징은요, 공기 탱크에서 저희 공기 브레이크 쪽으로 옵니다. 공기가 오면은 앞쪽 요렇게 해서 여기를 프론트 쪽을 리어로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내가 밟으면은 압축 공기가 옵니다. 압축 공기가 오면은 프론트 쪽에 이제 압축 공기가 지나가게 되죠. 요때 압축 공기를 보내주는 게 이쪽에 설치가 돼서 이제 요게 퀵 릴리스 밸브고요. 퀵 릴리스 밸브의 특징은요, 공기 탱크에서 받은 압축 공기를 브레이크 페달을 통해서 온 압축 공기를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브레이크 챔버 쪽에다가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퀵 릴리스고요. 요 릴레이 밸브는요, 브레이크 밸브를 밟으면은 릴레이 밸브 쪽으로 갑니다. 릴레이 밸브 쪽으로 갑니다. 릴레이 밸브로 가면은 릴레이 밸브가 열리면서 공기 탱크에서 온 공기 압력을 후륜 브레이크 챔버 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퀵 릴리스하고요, 릴레이 밸브하고는 이제 사용 방법이나 위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선 퀵 릴리스는 프론트, 릴레이는 리어 쪽에 설치가 됩니다. 32번. 클러치 역할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틀린 것은 1번 동력을 끊을 때 차단이 신속할 것, 2번 회전 부분의 밸런스가 좋을 것, 3번 회전 관성이 클 것, 4번 방열이 잘 되고 과열되지 않을 것. 조건으로 틀린 거는 회전 관성이 커야 되는 게 아니라 회전 관성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클러치가 하는 역할은 저희가 플라이 휠이 있으면 여기에 클러치가 들어갑니다. 빗금친 부분이 클러치가 되고요. 클러치는 압력판으로 해서 이제 압착을 합니다. 이때 만약에 클러치가 관성이 크다라고 하면요, 요거 우선 관성이 크면은 클러치를 회전을 한다. 내가 즉 엔진 동력에 의해서 플라이 휠이 회전해서 압력판이 클러치를 눌러서 요 클러치를 회전을 시킬 쪽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내가 클러치를 차단했을 쪽에 여기 변속기 입력축은 무부하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무부하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회전 관성이 크면요, 무부하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가 죽을 때까지 요거는 이제 계속 회전하기 때문에요. 클러치는 이제 회전 관성은 작아야 됩니다. 33번. 디스크 브레이크에서 패드 접촉면에 오일이 묻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1번 휠 얼라이먼트가 불량하다. 2번 허브 너트가 풀림. 3번 타이로드 엔드가 손상된다. 4번 브레이크 패드 또는 라이닝 간격이 과다하다. 틀린 거니까 33번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접촉면에 오일이 묻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1번 패드가 관행되어 제동력이 증가된다. 2번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다. 3번 브레이크 작동을 원활하게 되어 제동이 잘 된다. 4번 디스크 표면 마찰이 증대된다. 답은 2번이죠. 디스크 브레이크의 패드면에 오일이 묻었다는 건요, 미끄럼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미끄럼이 발생된다는 건요, 브레이크 즉 제동력이 감소된다 볼 수 있죠. 34번 주행 중 조향 핸들의 떨림 현상 발생 원인으로 틀린 것은 1번 휠 얼라이먼트 불량, 2번 허브 너트 풀림, 3번 타이로드 엔드 손상, 4번 브레이크 패드 또는 라이닝 간격 가대. 틀린 거는 4번이죠. 휠 얼라이먼트는 당연히 동적이나 정적 밸런스 둘 중 하나가 안 맞아도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브 너트 풀림, 타이로드 엔드 손상은 이제 회전체죠. 그 타이어 부분에서 이제 정확하게 잡고 있질 못하기 때문에 이제 진동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브레이크 패드 또는 라이닝 간격이 과다하다라는 거는 이제 브레이크 작동, 즉 제동력과 관련됩니다. 35번 주행거리 1.6km를 주행하는데 40초가 걸렸다. 이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초속과 시속으로 표시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초속과 시속이죠. 그래서 미터 퍼 세크와 킬로미터 퍼 아워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분수로 계산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1.6km 퍼였대요. 이때 우린 몇 초 걸렸냐? 40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킬로미터 퍼 아워로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킬로미터 퍼 아워니까 여기 세크만 아워로 바꾸면 되겠죠. 세크를 아워로 바꿀 수 있는 거는요, 곱하기 이 세크를 없애줘야겠죠. 그럼 위에 3600초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1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초 약분되니까 킬로미터 퍼 아워가 나왔죠.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하면은 90 1.6 144 km per hour가 납니다. 이제 미터 퍼 세컨은요 40초에 1.6 km니까 요 킬로미터를 미터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곱하기 1 km 분의 1000m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1km 약분 되죠. 그래서 1.6 곱하기 1000 나누기 40을 합니다. 40을 하게 되면 계산을 하시면은 40m per 세컨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36번 전자제어 현가장치 출력부가 아닌 것은 1번 TPS, 2번 지시등, 경고등, 3번 액추에이터, 4번 고장 코드. 그래서 이건 출력부가 아닌 거죠. 이건 전자제어 현가장치죠. 전자제어 현가장치는요, 스로틀 포전 센서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답은 1번 가시고요. 37번 전동식 동력 조향장치 EPS의 구성에 비접촉 광학식 센서를 주로 사용하여 운전자의 조향 휠을 조작력을 검출하는 센서는 1번 스로틀 포지션 센서, 2번 전동기 회전 각도 센서, 3번 차속 센서, 4번 토크 센서. 여기서 조향 휠의 조작력이라고 합니다. 힘에 대한 거죠. 힘을 검출하는 센서를 얘기하기 때문에 토크 센서로 가시면 됩니다. 38번 현가장치가 갖춰야 할 기능이 아닌 것은 1번 승차감 향상을 위해서 상하 움직임에 적당한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2번 원심력이 발생돼야 된다. 3번 주행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4번 구동력 및 제동력 발생 시 적당한 강성이 있어야 된다. 기능이 아닌 거는 이제 원심력이 발생돼야 된다. 이 원심력이라는 건요, 하나의 점을 놔두고 내가 회전을 합니다. 점에서 바깥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거를 원심력이라고 하고요. 이 원심력에 반대되는 힘 안쪽으로 당기는 거를 이제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39번 자동 변속기 유압 시험을 하는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1번 오일 온도가 70에서 80도가 되도록 워밍업을 한다.
2번 잭을 들어 올리고 앞바퀴 쪽을 들어 올려 차량 고정용 스탠드를 설치한다. 2번 엔진 테코메타를 설치해서 엔진 회전수를 선택한다. 4번 선택 레버 D 레인지에 놓고 가속 페달을 완전히 밟은 상태에서 엔진 최대 회전수를 측정한다. 유압 시험이죠. 유압 시험이기 때문에요.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D에다 놓고 가속 페달을 완전히 밟으면은 이제 엔진 최대 회전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회전 상태 또는 2000rpm에서 특정 RPM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으로 볼 수 있고요. 40번 후륜구동 차량에서 바퀴를 빼지 않고 차축을 탈거할 수 있는 방식은 1번 반부동식, 2번 4분의 3 부동식, 3번 전부동식, 4번 배부동식. 답은 전부동식입니다. 그래서 후륜구동 요거는 이제 지지 방식 여기 3개 반부동 4분의 3 전부동식은 지지 방식이고요. 요때 요 두 개는요 무조건 그 차축을 탈거해야지만이 바퀴를 뺄 수 있고요. 전부동식 같은 경우는 차축을 탈거하지 않아도 이제 뺄 수 있는 타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퀴를 빼지 않아도 이제 차축을 탈거할 수 있는 타입. 이 두 개는 바퀴를 탈거해야지만이 차축을 탈거할 수 있는 방법. 참고로 요거는요 피스톤 핀 고정 방식과 섞어서 문제가 대부분 나옵니다.